우리 모두 수학과 친해지길 바라며 카오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세 분의 수학자 모셨는데요. 자, 먼저 어려운 수학 문제도 언제나 알기 쉽게 풀어주시는 박형주 교수님 나오셨고요. 예, 박형주입니다. 네, 세나수의 프로 질문러인 김현웅 교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스토리텔러인 최수영 교수님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첫 출연이신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주대학교 수학과 최수영 교수입니다. 저는 위상 수학자입니다. 특히 대칭성이 있는 그런 위상 공간을 좋아하고 그런 연구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최근에 좀 위상 수학을 실생활에 좀 응용을 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교수님 모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본격적인 공부 들어가기 전에 또 수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래서 수학자가 등장하는 영화는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일단 제가 본 영화는 뭐가 있냐면 존 내시라는 그 천재의 좀 비극적인 삶을 그렸던 뷰티풀 마인드. 아주 재밌게 봤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앨런 튜링 역할 맡았던 이미테이션 게임도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혹시 세 분께서는 수학자가 주인공이거나 아니면 수학이 주제인 영화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한치의 고민도 없이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뭔데요? 누구나 좋아해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21이라는 영화입니다. 21? 네, 블랙잭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두 분은 보셨어요? 저도 못 봤는데. 아, 진짜요? 수학자라면 누구나 좋아한다면서요, 교수님. 저는 봤습니다. MIT 대학 대학원생들 얘기. So is this some kind of a math club? You ever studied blackjack?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네. 영화고요. MIT의 네. 똑똑한 대학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베가스로 날아가서 정말 떼돈을 버는 영화예요. 카지노를 터는 영화예요. 네. 아. 그 블랙잭 규칙이 굉장히 심플한데 약간의 확률을 이해하고 공부하면 깔리는 카드를 다 기억한다는 가정하에 충분히 승률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이제 확률이라는 아주 재밌는 수학 개념이 들어가죠. 저도 당연히 이 영화를 보고 그 카운팅 기법이라든지 그런 걸 공부를 해서 실제 블랙잭 게임에 써먹어 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블랙잭은 딜러를 상대로 6명의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옆에 친구들이 잘해줘야 돼요. 팀을 이뤄서 네. 그러면 수학자들이 다 같이 가시면 그렇죠. 되는 거 제 아니에요? 생각엔 쫓겨날 것 같습니다. 네, 방역사면 쫓겨나죠. 아, 네. 그런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네. 박 교수님은 네. 또 추천하실 만한 영화 있을까요? 수학이나 수학자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 실화를 기반으로 한 것 중에 무한대를 본 남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됐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인도의 그 라마누잔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멘토를 잘 만나서 케임브리지에 가서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받는 수학자인 러셀과 막 이런 사람들과 같이 보내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좀 허구에 기반한 영화들도 있는데요. 그 잘 알려진 영화 중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죠. 네. 맷 데이먼이 이제 청소부이면서 수학의 천재여서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천재성을 드러내는 그런 줄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칠판에 자기가 청소하다가 누가 써놓은 문제를 보고 그 적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유명한 수학자의 실화에 기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존 밀러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의상 수학이랑 관계 있는 분인데 이분이 대학원생 때 하루는 학교 수업에 좀 늦게 갔나 봐요. 허겁지겁 갔더니 칠판에 문제가 세 문제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저 숙제구나 열심히 받아 적어서 3개 중에 하나는 못 풀고 2개만 겨우 풀어서 냈대요. 그 2개가 다 아직 안 풀렸던 난제들이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쓴 건데 근데 그걸 계속 풀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세상에나. 맞아, 수학자의 네. 로망 같은 그런 예, 유명한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전설처럼 전해지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같은 얘기네요, 진짜. 그 영화 보고 학부 다닐 때 교과서에 있는 숙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못 풀고 있는 나 자신을 막 생각하면 와 어찌나 화가 나던지. 오늘도 빠지지 않는 자기 비하, 자기 반성의 시간인가요? 네. 최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수학자나 뭐 수학을
을 주제로 하진 않았지만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는 이거는 진짜 수학 영화다라고 저는 오히려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네. 그게 황폐화된 지구에서 이제 새로운 별을 찾아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질문이 나와요. 그 멀리에 있는 별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느냐. 극 중에 있는 어떤 우주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종이를 가지고 이게 우주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구가 있고 여기 별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건 멀지만 공간이 이렇게 접혀 있다면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연필을 탁 꺾거든요. 멋있게. 맞아요. 우리는 그냥 우주라는 공간이 그냥 광활한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공간으로 이해한 굉장히 위상수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한 그런 장면이라서 제 뇌리에 이렇게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수학자 눈에는 수학만 보인다고 제가 막 맨날 얘기했었는데 위상 수학자의 눈에는 또 위상 수학만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위상 수학을 공부해 볼 텐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보게 될까요? 사실 위상수학은 기존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자들도 이런 위상 공간을 뭔가 응용을 한다라는 기대를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 또 계속 강연 들으셔서 알겠지만 위상수학 너무 어렵잖아요. 또 모르지라고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김현희 교수님이. 너무 어렵잖아요. 토폴로지가 그래서 또 모르지라고. 이게 응용이 되려면 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야 이제 응용도 되고 하는데 위상수학은 사실 너무 어렵다 보니 그동안 응용을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정말 놀라운 관점으로 위상수학이 다른 분야에 안 풀리던 문제들을 막 해결을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 오. 뭐 예를 들면 2016년도에는 왜 노벨 물리학상이 위상수학으로 물리학을 접근해서 물리학상 받은 것도 있고 또 허준희 교수 필즈 메달 받은 것도 사실은 조합수학의 굉장히 어려운 미해길 난제를 위상수학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한 거거든요. 대수기하학으로 한 거 아니었어요? 아, 저희가 다 대수기하학 얘기할 때는 대수기하학은 대수기하학 그럴 거라고 배웠는데. 제가 전에 봤을 때 다 위상수학이라서 네. 거기서도 베티수라는 어떤 오늘 다루게 될 건데 그런 위상수학적인 관점으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한 거라서 사실 위상수학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관점을 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실생활, 특히 데이터 분야에서도 위상수학을 적용해서 기존에 가지지 않았던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도가 최근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소위 토포로지컬 데이터 아날리시스 TDA라고 부르는데 네. 오늘은 그 TDA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저희가 그 7강에서 TDA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네. 기본적인 개념 배웠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주실 건가요? 위상수학 좀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복습 좋아합니다. 예. 네, 사람은 복습을 해야죠. 예. 왜 파리가 스튜디오에 데카르트의 파리인가요? 좀 뜬금없겠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래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또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네. 네, 진행자님 혹시 이 노래를 아시나요? Is this love? Yeah. Is this love? Yeah. Sometimes I know. Yeah. Sometimes I don't. Yeah. 이 다음 끝사. 뭐라고 쓸까? 너무 많은 말이 날 돌지만 내 마음 같은 게 하나. 그냥 느껴져. 당연하죠.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압니다. 혹시 아세요? 네. BTS의 러브라는 노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리더인 RM이 작사 작곡한 트리비아 승 러브라는 노래인데요. 네.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교수님 아까 제가 위상 수학자 눈에는 위상 수학만 보인다고 얘기했는데 설마 이 러브라는 노래의 가사 속에 위상 수학이 숨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그렇네요. 이 직업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멜로디를 들으면 좀 더 다 와닿을 것 같은데 노래 아신다고 했으니까 살짝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넘어갈 줄 알고요. 레이라서 자, 우리 제작진이 여기 노래를 띄워줄 겁니다. 네. 너 때문에 알았어 왜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 너 때문에 알았어 왜 사람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 하는지 아와 유의 거리 멀지만 fuck JKLMN PQ arrested 모든 글자 건너 내가 내게 닿지 가사를 보니까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소리가 나는지
이거 미음하고 이응이 위상적으로 같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혹시? 와 대단하시네요. 자, 보자마자 네. 혹시 그거 말고 또 보이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거 말고 또 보이는 거는 저는 아이와 유의 거리는 멀지만 네. 근데 아이하고 유는 위상적으로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의 거리가 뭐- 멀다고 돼 있네요. 네, 진행자님 거의 이제 거의 위상 수학자라고 해도 아유 예, 과언이 아닌 것 송구스럽습니다. 같은데요. 네.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가사를 잘 살펴보시면 이 사람과 사랑이 비슷한 소리가 난다. 사람이 반드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네. 굉장히 로맨틱한 가사잖아요. 네, 네. Live to love. 삶에서 사랑이 되어가는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live하고 love가 차이가 아이하고 오. I하고 O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사랑을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썸도 타야 되고 고백도 해야 되고 막 마음 이렇게 졸이기도 해야 되고 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반대로 또 사랑을 하다가도 뭔가 이렇게 깨지면 그 상처가 너무 오래 가잖아요. 아, 교수님 본인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live와 love가 굉장히 다른데 네. 사실은 그 다른 거는 I하고 O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위상수학적으로 다른 그렇죠. 아이하고 오는 다르죠. 아까 진행자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미음하고 또 이응은? 이응이 위상적으로 같다. 네. 그리고 I하고 O가 위상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아마 뭐 아래 이 위상수학을 생각하고 이런 가사를 쓰지는 않았겠지만 아니에요. 우리 RM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위상 저는- 수학도 충분히 알고 썼을 수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상 수학을 모른 채로 이걸 썼으면 정말 이건 천재적인 가사다. 어. 정말 좋은 가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위상수학을 있고요. 스스로 발견했어. 그렇죠. 역시 RM. 우리 RM 형님 전공이 어떻게 되죠? 혹시 아시나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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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무수히 많은 직선에서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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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살짝 앉은 하트 I live so I love 그래서 그 사람하고 사랑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살짝만 누르면 하트가 되잖아요. 아, 그것도 너무 하트도 위상적으로 예, 예. 같네요. 미음하고 네, 이응하고. 저는 그것도 너무 네. 참 인상 깊은 가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네모하고 이응이 위상적으로 같다라는 거는 이미 위상수학이 고무줄 위의 수학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고무줄 위에 수학이다. 예, 사실 네모탄 모양의 찰흙을 약간 이렇게 주물럭거려서 동그랗게 만들 수 있으면 네모하고 이응이 같다라는 건 위상적으로 쉽게 설명이 잘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I하고 O가 다른 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 안에 굉장히 심오한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제 누나가 있는데 누나가 이렇게 고무줄 놀이를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고무줄을 가위로 탁 끊고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막 쫓아서 등 짝 스매싱을 당하고. 등짝 스매싱 한 대 맞고 네. 근데 왜 맞아야 할까? 그냥 잘려진 고무줄을 다시 이렇게 잘 묶어주면 잘려진 고무줄이 이렇게 동그라미가 다시 잘 돌아갈 수 있으면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둘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위상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짝 스매시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 심지어 그 오윌러가 위상수학을 창시한 오윌러가 살아서 돌아와도 그런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진 이야기잖아요. 나도 못하지만 너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어떤 I하고 O가 절대로 위상수학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오직 수학만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상수학만이. 혹시 지금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일러 지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오일러 지표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오일러 지표가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오, 네. 그게 오일러 지표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 오일러가 17세기 수학자입니다. 그 오일러 이전만 해도 그 수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히 기하학이라는 거는 어떤 크기 같은 게 되게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기하학이라고 하면 길이를 재거나 뭐 각을 재거나 이제 이런 수학만 존재하다가 오일러가 이제 17세기에 처음으로 연결 관계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변이라는 게 어떤 점과 점이 연결된 거라서 그 변의 길이나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변의 개수만 헤아리면 된다라는 것을 오일러가 처음으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17세기에 자기 친구 그 유명한 골드바흐에게 그 편지를 써요. V 빼기 E 플러스 F 값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V는 어떤 다면체가 있을 때 다면체의 점의 개수가 V, 그리고 변의 개수가 E, 그리고 면의 개수가 F라고 하면 V 빼기 E 플러스 F의 값이 항상 2가 된다. 라는 내용을 골드바흐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을까?
라는 한탄을 하는 그런 편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오일러 지표를 배웠는데 이게 논문이 발표된 것도 아니고 자기 친구한테 왜 우리가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이러고 보낸 거예요. 예전에 중세 17세기, 18세기에는 그 논문을 요즘처럼 학술지에 출간하기보다는 가까운 사람과 서신을 통해서 나누면서 그 중요한 사실들이 증명된 경우가 많아요. 아, 예전에는 네,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일러가 처음 발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오일러가 이제 오일러 지표라고 부르는 이제 V 빼기 E 플러스 F의 값이 언제나 늘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면체라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정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그 이후에 위상 수학이라는 개념이 발전을 하면서 왜 위상 공간이 다면체밖에 없어? 굉장히 다양한 것도 모두가 다 그 위상 공간이 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위상의 개념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V와 E와 F는 다면체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위상 공간에 대해서 다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오일러 지표라고 부르는 게 모두가 다 2로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두 개의 위상 공간이 있을 때 그 두 개의 공간이 만약 같은 공간이라면 이 두 개의 값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일러 지표가 같아야 오일러 된다. 지표가 같아야 된다. 근데 그 말은 두 개의 값이 다르면 공간이 다르다가 그렇죠. 되는 것이죠. 사실은 다면체일 때 V 빼기 E 플러스 F 값이 2가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값이 다르면 공간이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한 게 데카르트의 파리가 방금 전에 교수님 옷에 앉았었어요. 저리 가,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을 그 불변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불변량. 변하지 않는 값. 네. 만약에 같은 거라면 값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값이 다르면 다른 공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 오일러 이후에 오일러 지표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위상수학자들이 혹은 수학자들이 그 개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끊어진 고무줄과 원래 안 끊어지고 연결돼 있던 고무줄은 이 불변량이 다른 거겠네요. 맞습니다. 아까 I하고 O라고 뭐 얘기를 해도 되고 그 고무줄이 네모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가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자르면 I처럼 이렇게 일자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두 개의 공간이 왜 다르냐. 그래서 오일러 지표가 굳이 그런 다면체뿐만 아니라 모든 위상 공간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공간들도 점의 개수, 변의 개수, 면의 개수를 헤아려 보면 되는 겁니다. 다만 네. 저기서는 둘 다 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점의 개수와 변의 개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아, 것이죠. 그렇게 줄여서 해도 오일러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오일러 지표에 보이는 수식이 아니라 그 너머에 들어있는 굉장히 깊은 위상수학적 함의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면체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다면체는 너무 고대 그리스 시절부터 관심 있었던 어떤 뭐 그런 대상인데 이 오일러 지표를 통해서 차원도 높아지고 더 복잡한 공간을 다루기 시작을 하고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 인류의 이해가 확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선생님 한번 세볼까요? I, O에서 V가 진짜 몇 개고 E가 몇 개인지? I하고 O에서요. 네, I, O요. I는 일단 점이 네. 2개, 네, 선이 하나. 그쵸. 그러면 그러면은 1이죠. 일이죠. 예, 지표가 1이죠. 그 다음에 미음은? 미음이라면은 점이 4개죠. 네, 그리고 선도 4개죠. 네 개죠. 그러면은 0이네요. 0이네요. 아, 그러면은 1이고 그래서 0이니까 다르다. 다르죠. 네. 네.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은 절대 같을 수 없다. 그래서 고무줄을 끊으면 등짝 스매시를 맞아야 네. 한다. 엄청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수학의 맛을 알려드리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또 되게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맛있는지는 아, 맛있는지 모르겠고. 모르겠- 아, 네. 아까 BTS 노래 중에 네. 또 숨어있는 위상수학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네. 모든 글자 건너 내가 내게 닿지 화려한 애도 똑같은 소리가 나잖아 그렇다고 내가 넌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닿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네. 타자가 이렇게 좋아하는 대상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하고 너도 다르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내, 네. 그러니까 I, 내와 네, 네. 너를 표현하는 내, 그러니까 어이가 네, 네. 또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나와 넌 다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또 노래 가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네. I와 어이가 왜 다른지 지금 한번 이걸 또 한번 오일러 지표를 구해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일단 N은 점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나요? 딩동댕. 네, 그 맞습니다. 다음에 선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이 맞습니다. 선, 맞습니다. 예, 네네네. 예, 요거를 이게 두 개가 지금 끊겨 있다고 보면은 그럴 네.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진짜 확실히 추상화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그리고 어이는 점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점은 똑같이 여섯 개예요. 그런데 선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러니까 얘는 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일러 지표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고. 하나는 2예요. 그래서 나의와 너의에 해당되는 네하고 네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다 세나수 덕분입니다. 네. 자, 이렇게 근데 정말 신기한 또 어떻게 선생님 말씀 표현을 빌리자면 맛있는 오일러 지표로 푸엔칼의 가설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엔칼의 가설이 맞다면 거꾸로 말한다면 단순 연결된 여러 가지 것들이 과연 같은 불변량을 갖는지를 우리가 실험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물론 그 불변량이 같다고 해서 이 두 개가 완전 의상적으로 동형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동형이면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단순 연결된 것들을 가지고 이 불변량, 오일러 지표 같은 걸 계산해 보고 그것들이 과연 같은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다 같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이 추측이 사실이겠구나라는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불변량의 계산이 우리가 그 어떤 추론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신기하고 재밌고도 맛있는 오일러 지표와 관련된 설문조사도 있다면서요. 아, 네. 데이비드 웰스라는 수학자가 다른 수학자들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정리가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라고 해요. 그때 2위로 뽑힌 게 바로 이 오일러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떠나서 아름답다는 얘기죠. 이 그쵸. 오일러 네, 지표가. 근데 이게 생각하겠습니다. 2위라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2위. 1위는 뭐예요? 네, 1위는 2의 i 파이승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공식인데요. 얘도 이름이 오일러 공식이에요. 이것도 오일러 선생님이 발견하신 공식이에요. 그러면 1위도 오일러, 2위도 오일러예요. 네. 네, 1위는 보통 오일러 공식이라고 부르고 네. 2위는 이제 오일러 지표 공식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제가 그 본 영화 중에 그 최민식이 나오는 이상한 아, 저도 나라의 봤어요. 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수희 아저씨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북한 출신의 이제 맞아요, 수학자로 맞아요. 나오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걸 보여줘요. 2의 i 파이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북한식 오일러 선생의 그 공식인데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저 생각나는 것 그죠? 같아요. 예. 그때는 제가 오일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공식도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어머 정말 그러니까요.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오일러 선생의 공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선생님 여기다 그릴게요. 한번 그려보시면 어때요? 그 그려보면 최민식으로 빙의를 하세요. 네, 최민식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서 허수를 의미하는 i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원주율 파이 3을 조금 넘고 4보다 작은 그런 초월수, 그리고 익스포넨셜 2와 3 사이에 있는 어떤 초월수, 이런 초월수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이라는 숫자를 더하면 아무것도 없는 0과 영원히 같아진다. 이게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지 않나?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힌단 말이지. 거기서 그 최민식이 연기한 그 북한 출신 수학자 수희로 정체를 숨기고 있는 그분도 이 공식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군요. 그럼요. 최수영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 공식이 아름답나요? 아,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쭉 과정을 되돌려 보면 뭔가 가장 마음에 드는 특이한 뭐 수 같은 게 있는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사실은 이 지금 방금 칠판에 적으신 요 5개 수밖에 사실은 생각이 잘 안 날 거예요. 0, 1, 2, i, 파이가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상수들인데 저 이하고 아이가 교과서에 나왔었어요. 나옵니다. 그래요? 고등학교에서 로그 배울 때 로그 2라는 배울 게 때? 배우죠. 나왔었나요? 네. 왜 생각이 저는 가물가물 세나스에서 배운 건 알겠는데 학교 다닐 때 배운 건 생각 안 나요. 파이는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 5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상수들이 하나의 식으로 저렇게 딱 정리가 된다라는 게 이거는 거의 너무 아름다운 공식이죠.
아니 근데 제가 아까도 그게 맛있냐고 여쭤봤었는데 맛있다는 것도 그렇고 아름답다는 것도 그렇고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약간 좀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 보고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끔 하시나요? 그럼요 사실. 그럼요 사실. 혹시 수학 공부 시간에 아름답게 느끼시는 거는 아니에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수학 공식을 보고 이렇게 자꾸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도 솔직히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 수학자들마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나 그 메커니즘 같은 건 다 다르겠지만 사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쇼츠 같은 그 인터넷 방송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satisfying 비디오라고 혹시 아세요? 왜 예를 들면 두 개의 그 물체를 만들었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지면은 막 희열을 느끼는 그런 거 뭐 사실 그런 영상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내용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서로 저렇게 만나서 이렇게 서로 딱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저렇게 딱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거나 네.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저는 그런 데서 수학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어쨌든 저는 이 공식을 처음 접해서 그런데 이건 증명이 되었나요? 그럼요. 그럼요. 증명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1위로 꼽혔으니까. 이게 그렇구나. 지난 시간 노현민 박사가 중학교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쉬워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 배워진 게 쉬워진다. 왜냐하면 더 높은 수준의 논리를 배웠기 때문이다. 익숙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딱 저 공식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저 공식을 배우기 전에는 코마코는 이코코 뭐 곱조코는 신마수는 이시코 막 이런 공식들을 배운단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사인 합 공식, 그러니까, 차 공식 예. 아마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고등학생들 다 알 텐데 그 공식을 증명을 할 때 처음에는 삼각형을 그려놓고 거기에 뭐 수선의 발을 내리고 막 복잡한 계산들을 해서 증명을 해요. 네. 근데 저 공식을 딱 배우는 순간 한 줄로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게 했던 거를. 진짜로요? 네. 그렇죠. 네, 저는 딱 그걸 보고서는 와 이게 박수 칠만 할 거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 그럼 저는 생각이 안 나지만 고등학생들은 이걸 보면은 다 아는 건가요? 아 이게 옛날에는 교육과정에 있었는데 요새는 교육과정에 빠져가지고 네. 대학교에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을 네. 겁니다. 그러면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지금요? 간단하게 아니, 간단하게 네, 틀린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처음에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은 영화에서도 나오고 뭐 소설에서도 나오고 사실 굉장히 많은 대중 매체에서 다루고 있어요. 가장 아름다운 공식이란 타이틀로.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공식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아니 1등만 기억하는 그렇죠. 더러운 네. 세상 이거 안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등도 정말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공식이 바로 오일러 다면체 공식이다라는 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오일러의 다면체 그 공식에서 비롯된 위상수학, 네, 그 위상수학이 실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부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